오늘은 지난 시간에 극한의 주요 명제 세 번째까지 했는데 나머지 하고 그다음에 유형 사로잡기 풀어보고 이제 다 풀면 그 다음 단원 진행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네 번째 내용 봅시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발산하는 애를 왜 주냐? 지난 시간에 분모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라는 수열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동시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베타 수렴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곱한 것은 어떤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럼 이제 bn이라는 게 궁금하죠. bn은 어떻게 되느냐. b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잘 봐요. 수열 하나가 발산하는데 곱한 것이 수렴하려면 나머지 하나는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할 건데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bn의 극한 값이니까 bn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한의 모양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an 곱하기 bn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분모에 가져다 놓고 베타로 수렴하는 an 곱하기 bn을 분자로 가져다 놓으면 어쨌든 an이 이렇게 약분돼서 bn이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베타라는 수렴값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꼴을 확인하면 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요. 오, 그러니까 그 극한값은 얼마다라고 할 수 있죠? 는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에는 극한값이 0이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뭐 수열이 나오면 이거는 분모에 가져가 보자라는 게 이 유형의 내용이 되겠어요. 예시를 하나 적고 넘어갈게요. 안녕.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또 다른 수열 an 빼기 bn이 2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 즉 또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랑 수렴하는 애를 같이 줬어요.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분의 bn을 구해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만큼 썼는데 이따가 소은아 쓸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해보세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분모로 가져다 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발산하는 an을 분모에 가져다 놓고 수렴하는 애를 분자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얘가 무한대분의 2 상수꼴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제로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n이 분모에 있는데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빼기 an분의 b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 빼기 수열인데 1은 상수니까 마치 우리 방정식 풀듯이 결론을 내면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은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1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는 사실 발산이 크게 관심이 없거든. 근데 굳이 이런 발산하는 애를 줬다는 얘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명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단순하지만 많이 쓰는 내용이라 잘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이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an 수열에다가 하나 더 뒤에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맞는데 하나 더 뒤에 있는 a n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 항이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 사실 n번째 항이나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은 데로 가겠죠. 그죠? 어디? 알파로 가겠지. 이렇게 알파. 이건 뭐 괜찮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가지고 너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데? 보는 거랑 n번째 항 그 바로 다음에 있는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가지고 너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데? 결국은 얘네들이 가는 방향이 똑같겠지,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 그런데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a2n번째 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짝수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다.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이게 맞을까요?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다시 얘기하면 짝수 번째 항이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알파로 수렴하면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그러니까 얘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모든 항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맞을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안 돼. 그런데 그 반대 방향.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알파로 수렴하면 짝수 번째 항도 극한을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 그래서 안 되는 거 위에 안 되는 반대 내시 반례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얘는 유한 진동한다.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얘는 유한 진동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이었어요. 이것에 짝수 번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n자리에 2n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2n 이렇게 돼서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 항상 양수를 뒤바뀌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 번째 항만 봤을 때는 1, 1, 1, 1, 1, 1, 1, 1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러면 n을 아무리 크게 보낸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n과 관계없이 계속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모든 항이 그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냐? 그건 아니지. 아까 an을 봤더니 발산하는 녀석이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보면 an이라는 거는 홀수, 짝수 다 들어있어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다 들어있는데 en이라는 건 짝수 번째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집합의 크기로 따지면 an이라는 집합이 훨씬 큰 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작은 집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큰 집합이 수렴하냐? 그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를 지금 본 거고 거꾸로 큰 집합이 수렴하면 그 부분에 있는 작은 집합은 당연히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보자.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얘기들이 쭉 다시 나옵니다. 여기도 적어 볼게요. 두 수열을 정의를 먼저 할게요. 두 수열 an, bn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뭘 만족하냐면 전제 조건이 각각 수렴하더래요.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bn이라는 수열은 베타로 각각 수렴하더라. 지금 알파, 베타는 실수 정도로 가정을 할게요. 1대 이렇게 대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수열이 AN 수열의 일반항이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BN이라는 수열보다 작더래요. 이거이면 모든 항이 그렇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 구해봐도 BN이라는 수열이 항상 크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의 극한은 모든 항이 bn이 크기 때문에 사실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유지되긴 해요. 그런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같아질 수도 있다. 즉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야. 이 부분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극한이 적용되면. 따라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이니? 베타가 알파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n 더하기 1분의 1이고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면 n의 같이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하면 bn이라는 수열이 항상 큰 값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정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an, bn 비교하면 bn이 항상 크단 말이야. 이때 an의 극한을 한번 보내봅시다. an의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무한대분의 1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값이 0이야. bn도 극한을 구해보면요. 똑같죠. n분의 1을 극한을 보내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역시 0. 지금 얘네 둘이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항이 항상 크더라도 등호가 만족하더라도 여기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하면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등호가 안 붙는 경우도 있겠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진 않는다. 자, an이 n분의 1이고요. 얘보다 조금 더 큰 bn을 적용하면 1 더하기 n분의 1 이 정도면 항상 an보다 bn이 1만큼 큰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한 보내보면요. 이건 이제 결론만 적어볼게요. an은 0이 되는 거고 극한값이 bn은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바뀌지 않는다. bn이 크니까 극한값도 그대로다. 그래서 크기 관계에서 부등호는 바뀌진 않지만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부등호 관련해서 크기 관계 비교해서 두 번째. 이번에는 AN 수열과 BN 수열 사이에 CN 수열이 이렇게 껴있다라고 해봅시다. 모든 항에 대해서 CN이 AN과 BN 사이에 있어요. 이고 마침 AN의 극한값인 알파와 BN의 극한값인 베타가 같대. 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양 끝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중간에 껴있는 CN의 극한값은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껴있어서 알파 또는 베타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간략하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던 내용이죠. 도망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지금 AN, BN은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전제가 맨 위에 썼던 거.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그게 알파, 베타인데 CN이 그 사이에 껴있대. 근데 양쪽 끝이 극한값이 같으면 중간에 껴있는 애도 극한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AN 수열이 n분의 1, BN 수열이 n분의 3. 이걸 만족하고 그러면 지금 두 개만 비교해보면 BN이 항상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N과 BN 사이에 CN 수열이 이렇게 껴있다라고 하면 C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니? 이걸 묻는 이제 가장 단순하죠, 그죠? 그러면 CN이 어떤 수열식인지는 모르겠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수열이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 수열이나 다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따라서 가운데 껴있는 CN이라는 수열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 그 다음에 주요 명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 장만 넘겨보면 이제 유형 사로잡기가 14문제 정도 될 텐데 14문제 정도 될 텐데 14문제 정도 될 텐데 방금 했던 샌드위치 정리까지 적용하는 그런 뭐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쌤이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뭐 최대한 한번 풀어보고 쌤이랑 해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유형 사로잡기.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는 완전적으로 고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fx 꼭지점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제곱과 1차항까지만 2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nx 뒤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더하기 6n 플러스. 그래서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는 중3부터 하는데 뭐 빨리 하는 방법은 1차함 계수 절반의 제곱을 쓰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x 빼기 1차함 계수 n인데 그거 절반의 제곱을 쓰면 이제 상수항만 보정을 해주면 돼요. 상수항은 4분의 n제곱에 앞에 2 곱하면 2분의 n제곱인데 뒤에 2분의 n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6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서 꼭지점이 지금 Pn이라는 좌표가 xn, yn인데 x좌표는 제곱의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2분의 n이 되겠고요. y좌표는 그 뒤에 있는 6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xn분의 yn이니까 xn은 2분의 n분의 yn은 6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차에 1차니까 개수 b 해서 2분의 1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찾는 거를 잘 하시면 되겠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문제 2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접선 얘기인데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는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공식들 까먹었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접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접근을 해보자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원이라는 게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이라는 원이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이런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려보는 거야.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 한번 그려보고 중심이 0,0이니까 원점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이니까 뭐 n 이 정도로 표현해보면 되겠죠. 인데 기울기가 n이래. 그러면
직선을 그릴 건데 기울기가 아니면 양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을 그릴 거고 y절편이 양수니까 또 양수 쪽에서 y축가 만나야 되고 원에 접해야 된대요.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걸 그려보면 어디냐면 대략 이 정도에 이렇게 그려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y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 여기가 접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얘가 기울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y는 nx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k라고 하면 되는데 k 값은 문제에서 y절편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요. 이런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몰라도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접한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긋기 요거를 꼭 하자고. 수직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침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n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서는 수직인 걸 이용할 때도 있고 지금 문제는 이제 접하니까 직선에서 원의 중심인 0,0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식 적용해야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들어야겠다. 즉 0,0과 위에 있는 직선, 빨간색 직선 접선을 일반형으로 만들면 n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될 거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n과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거리 d 한번 구해봅시다. d는 공식이 분모의 루트 안에 들어갈 거는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니까 n 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분자는 절대값에 내가 거리 구하려는 점을 x, y 집어넣어서 가져온다. 그럼 빵빵 k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인 n과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절대값 k가 분모에 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서 n 루트 n제곱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거고 이때 k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텐데 위에서 y절편이 양수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만 채택하면 되겠지요. 즉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접선의 방정식을 n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었어요. k 대신 n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래요.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를 pn, 절편, y절편을 qn이라고 하래요. 그럼 얘네들을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뭐 0 넣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 x절편 구해봅시다. x절편은 y에 0을 넣어요. y에 0을 넣으면 0은 nx 플러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nx 넘겨서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nn 약분되고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n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 0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 y절편은 k였으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y는이라고 쓸게요. n 루트 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pn, qn 길이를 ln이라고 놓으래요. 그럼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면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ln이라고 표현하래요. 오,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요. 따라서 절편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ln이라는 식은 루트 안에다가 x절편 제곱해서 y절편 제곱한 거랑 더하면 되겠죠. x절편 제곱하면 자 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루트는 벗겨질 거니까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제곱하면 앞에 있는 n은 제곱될 거고 더하기 n제곱에 뒤에 루트는 벗겨질 거니까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n제곱 더하기 1,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으니까 묶어내면 루트 안에서 공통인수 n제곱 더하기를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앞에 있는 덩어리 1, 뒤에 있는 덩어리 n제곱인데 뒤에 있는 것도 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제곱이겠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벗겨져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극한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n 제곱분의 ln인데 ln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n제곱 더하기 1.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고 최고 차이 개수비 2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은 개념이 들어있었는데 전부 이거 극한을 구한다라는 건 빼고는 전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그죠? 자, 넘어가 보죠. 등차 수열 문제 3번입니다.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일반항으로 관계식으로 나타내 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한 숫자 d, 공차 d라고 불렀죠.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따져보면요. 되게 잘 보여. 뭐냐면 요렇게 따져도 돼요. 요렇게 따져도 되는데 또는 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구에서 A2, A3, A4, A5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관계를 이용한다면 보세요. 얘가 A3 빼기 A2란 말이야. 그게 공차 D겠죠. 요렇게 두 개도 A5 빼기 A4니까 공차 D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 항은 4래요. 얘가 4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2D를 하니까 28이더라. 그래서 공차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건 복습입니다.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n의 1차의 개수가 공차다라고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을 당장 공차가 12인 거 알았으니까 12n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째 항이 4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첫째 항을 구해보면 12 더하기 알파가 될 거니까 이게 4가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위에다가 적어놓죠. an이라는 수열은 12n-8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극한 구하라고 하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an, n분의 12n 빼기 8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차수 비교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로그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an이라는 수열을 조금 더 손을 대보죠. 로그의 진수를 보면 n분의 n 플러스 1이 있어요. 나눗셈이 있으니까 우리 로그 성질에 따라서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차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상용 로그겠죠. 분자 로그 값에서 빼기 분모 로그 값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게 an이라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할 극한에서 보니까 10의 지수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있어요. 따라서 방금 구해놓은 AN을 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A1은 n에다가 1 넣는 거니까 로그 2 빼기 로그 1 이렇게 될 거고 A2는 2를 넣으면 로그 3 빼기 로그 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패턴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러면 an까지 더할 거니까 an까지 적어보면 맨 위에 있는 거 다시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네들을 이제 지수에 올려놓을
것이 얘네들을 더해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쭉 더하면 좌변은 A1부터 AN까지 지수에 올려놓을 모양이 되겠고 는 우변은 가만히 보니까 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사라지는 패턴이 보이면 좋겠다. 그러면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자, 빼기 로그 1은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죠. 그래서 남는 게 로그 맨 밑에 있는 n 플러스 1 이게 남겠네요. 이제 극한에다가 이 결과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0의 로그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고 분자가 n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로그가 나왔고 이거 로그의 성질들 중에 다 적용되는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복수 삼아 로그 성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방금 썼던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밑의 지수와 진수의 지수가 보이면 밑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자, 털어서 남은 거 그대로 써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변환이라고 해서 로그 A의 B는 내가 원하는 밑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을 가져다 쓰면 분수꼴로 C의 A 여기서 A는 원래 있던 로그의 밑이 왔고요. 그 다음에 C의 B 이렇게 분수꼴로 밑 변환을 할 수 있다. 이 중에 만약에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처리를 하면 얘는 로그 B의 A분의 분자가 로그 B의 B라서 1이죠. 이렇게 되더라. 즉 마지막 거는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역수가 되더라.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표현인데요. A의 로그 B의 C는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뒤바꿀 수 있다. 그래서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뒤바꿀 수 있다. 그럼 마침 로그 이렇게 밑이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과 같으면 A와 B 자리를 바꾸게 되면 B의 로그 A의 A인데 로그 A의 A는 1이니까 B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즉 밑이 같으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겠더라. 입니다. 여기 로그의 성질이었어요. 그럼 돌아가서 극한으로 봤더니 분모에 있는 정리 시간 좀 드릴까요? 네. 그래서 분모에 있는 10의 로그 n 플러스 1을 봤는데 밑이 생략돼 있다는 건 상용 로그고 그럼 1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10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끄집어내려서 분모가 n 플러스 1로 될 거고 분자는 n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무한정변 원대꼴 차수 비교 1 이게 극한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5번 이번에는 시그마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힌트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기 마지막 항 n번째 항에서 n이구나. 오, en 플러스 1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부터 얘는 변하는 애를 누구로 잡을지 보면 1, 2, 3, n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변수 처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더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거를 K라고 해보겠습니다.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쭉 더할 거니까 누구를? K제곱을 더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은 외워둬야겠죠. 그러면 K 제곱이니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 분모로 가보죠. 자, 분모는 3 더하기 5 더하기 7 쭉 홀수를 더하고 있고 힌트를 2n 플러스 1에서 얻으라고 했죠. 그럼 얘는 역시나 변하는 숫자를 k라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 마지막에 있는 일반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k 더하기 2를 더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k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5고 3 넣으면 7이고 쭉 가서 n 넣으면 2n 더하기 1이니까 정확히 표현이 됐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시그마 성질을 조금 이용해야겠습니다. 시그마 2K니까 앞으로 2를 꺼내고 K 그리고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상수 2를 계속 더할 거면 1이 N번 더해질 거니까 N 곱하기 1, N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시그마 K를 적용할게요. 앞에 있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식 정리하면 이 약분하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fn이래. 그러면 fn을 정리하죠. fn은 분모는 n제곱 플러스 2n, 분자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분자에 있는 6은 분자에 있는 분모 6은 뭐 전체 분모의 6이다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노마를 지우고 여기다가 6을 이렇게 곱해 놓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러한 fn을 n으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보래요.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을 분모에다가 한 번 더 하래요. 그러면 6n n제곱 플러스 2n 분자는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알았고 그러면 차수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최고차항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 3차가 되겠죠. 그럼 3차가 되는 애들을 보면 n, 2n 이렇게 전개했을 때 3차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네. 따라서 극한값은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까지 알아두면 좀 응용이 좋겠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죠. 자, 이거는 꼴부터 확인해 보면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차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근호가 보이니까 유리화를 하는 게 되겠죠. 유리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한꺼번에 적어 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겁나게 큰 분수로 분모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n 빼기 루트 n 제곱 빼기 2004. 그럼 난 여기다가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빼기 2004 곱할 거고 분자에도 곱해야겠죠?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빼기 2004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 루트 n 제곱 빼기 2005 빼기 n에다가는 루트 n 제곱 빼기 2005 더하기 n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똑같은 거 루트 n 제곱 빼기 2005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거죠. 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부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거예요. 암산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 빼기 2004니까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004만 남겠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써줄게요. 루트 n제곱 빼기 2005 더하기 n. 분자도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빼기 2005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 빼면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005가 남겠죠. 곱하기 뒤에 거 n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2004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1, 1, 1, 루트 1 이렇게 되죠. 그럼 뒤에 거가 2분의 2니까 1입니다. 그럼 생략하고 앞에 게 되겠죠.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004분의 2005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복잡했지만.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한번 보내보세요. 인데요. n을 몇 가지를 넣어봐서 정수 부분의 패턴을 찾아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을 끼고 있는 얘보다 조금 작은 완전제곱꼴과 얘보다 조금 큰 완전제곱꼴을 만들어 볼게요. 즉 n제곱 더하기 1보다는 작은 녀석 중에 완전제곱이 n제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큰 녀석 중에 완전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는 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요겁니다.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1에 2n이라는 걸 더 더했는데 n이 자연수다 보니까 더 큰 게 맞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얘네들을 다 루트를 씌웠다라고 하면 루트 n 제곱보다는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이 클 거고 그것보다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되면 루트 n 제곱은 n이 될 거고 그냥 밑에다 밑줄만 칠게요. 요 녀석은 n이 될 거고 요 녀석은 n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n보다는 커야 되고 플러스 뭔가가 더해질 건데 얘는 알파가 소수 부분이 돼야겠죠.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떤 소수가 되겠다. 따라서 정수 부분이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 점 얼마 얼마라는 얘기야. 정수 부분이 n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an이 정수 부분 n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극한.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는 익숙하니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앞에 an이 또 곱해져 있네. an 빼먹었다. 여기에 n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n 곱하기 따다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 있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이것도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앞에 있는 n은 곱해 놓고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만 남겠고 분모가 루트 n제곱 더하기 1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곱해진 n을 뭐 분자 이렇게 좀 이쁘게 극한값을 구하기 쉽게 이렇게 곱해 놓으면 어때요? 차수 비교하니까 1차, 1차, 1차 개수비 그래서 1 더하기 1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 그 다음 문제 8번. 얘도 뭐 a 값은 실수라고 하니까 뒤에 2a는 어떤 상수가 될 거고요. 루트 안에 n제곱 플러스 an에 빼기 n이니까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모양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럼 쓸 텐데 이렇게 n제곱 플러스 an 뒤에 있는 상수를 따로 하지 말고 유리화를 좀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n 빼기 2a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그럼 곱해질 분모 분자의 곱해질대를 먼저 쓰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빼기 2a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서 n 제곱 더하기 an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니까 n 빼기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당장 건드릴 게 없으니까 분자만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앞에 있는 n제곱 플러스 an은 그대로 두고요. 빼기 뒤에 거 전개하면 n제곱에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4an 뒤에 거 제곱 4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n제곱은 없어질 거고 5an 빼기 4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돌아서 분자에 올려놓을게요. 좀 복잡하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n 빼기 2a 분의 5an 빼기 4a 제곱인데요. 지금 극한을 n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n이랑 관련된 애들만 써보면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머지는 상수들이지, 그치? 그럼 가만히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다 1차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 B 이렇게 가겠지. 따라서 분모는 개수가 루트 1 플러스 1 분자는 5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10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a는 20, a는 4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다. 그러면 두 점을 먼저 세팅을 해야겠죠. P는 X좌표가 N이니까 Y좌표는 N 집어넣은 3N 제곱이 될 거고요. Q는 X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상의 좀 편의를 위해서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전개를 한번 해놓읍시다. 얘는 3N 제곱 6N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을 쓰면 되겠죠. 루트 안에 자 X좌표의 차이는 1이네요. 그죠? 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그래서 1의 제곱은 1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는 3n 제곱이 없어질 거니까 6n 더하기 3이 남아서 그것의 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러한 AN을 n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보래요. 사실 암산이 되겠죠. n으로 나눠서 분자 쓸 건데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6n 제곱 36n 더하기 10 뭐 이 정도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 B 그래서 1분의 루트 36 따라서 6이다. 이렇게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10번으로 가봅시다. n분의 an이 3분의 1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런 모양을 보면요. n분의 an이라는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an을 n으로 나눈 모양으로 쓸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극한을 보니까 AN이 분모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큰 분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눈 모양을 써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큰 분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 n으로 나누면 분모는 an 나누기 n 이렇게 될 거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루트 9 더하기 n분의 1 될 거고 n은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눴어요. 자, 이랬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a는 아까 3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n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 3분의 1분의 루트 9 빼기 1 이렇게 남겠다. 따라서 분자가 루트 9는 3이니까 3 빼기 1은 2. 그래서 3분의 1분의 2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 그대로를 이용한다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1번. 얘도 마찬가지야. n 플러스 1분의 an이 3이다라고 하면 이 모양 그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이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럼 분자에 있으니까 내가 앞선 극한값을 이용하려면 n 플러스 1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극한 n 플러스 1로 나눈 모양을 써볼게요. 그러면 미리 써놓는 거죠.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걸 쓰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쭉 곱해주면 되겠죠. 원래 있어야 되는 분모에 3n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분자에 2n 플러스 1이 있어야겠고 그런데 앞서 극한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분모에 n 플러스 1을 해준 거는 상쇄를 시켜야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극한은 3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어머나 차수가 같네요. 그래서 차수비, 차수 개수비가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 아마 뭐 다른 이제 시중 교재 문제집들을 보면 해설지가 n 플러스 1분의 an을 bn이라는 단순한 식으로 놓은 다음에 변형을 해가지고 극한을 구하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번. 무한대로 가는 걸 줬네요. 무한대로 가는 걸 주면 분모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 상수 3으로 수렴하는 게 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분모에 그리고 수렴하는 애를 분자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고요. 이때 식을 좀 정리하면 an이 이렇게 약분될 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거니까 하트를 그려서 모양을 좀 정리를 하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앞에 거는 2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5 곱하기 an분의 bn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방정식 풀듯이 할 수 있다 그랬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분의 bn은 5분의 2로 수렴해야 돼. 따라서 내가 이제 구할 거는 모양이 an분의 bn이 5분의 2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극한 구하라는 식을 자 bn 밑에 an이 들어가면 되니까 큰 분수 기준으로 a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으로 나누면 1 더하기 bn 나누기 an 2 더하기 3배의 bn 나누기 a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노마 둘 다 5분의 2로 간다라는 걸 쓰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5분의 2, 2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6.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5 더하기 2분의 10 더하기 6 따라서 7분의 16이다. 이게 P분의 Q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P 더하기 Q는 23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양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A인이라는 수열이 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부등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벌써 모양 자체가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자라는 내용 같죠, 그죠? 그랬을 때 한번 식 구해보자인데, 자, 구하려는 식이 A인의 5배를 한 다음에 분모에 N제곱 플러스 2N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5는 양수니까 5를 곱하면 부등호가 그대로 5 유지되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크다 5an 크다 5 3n제곱 더하기 3n 유지될 거고 n제곱 플러스 2n도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똑같이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 n제곱 플러스 2n 여기도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녀석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쪽 끝을 극한을 보내보는 거예요. 이 녀석 극한 무한대 보내보고 이 녀석도 보내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차수를 보니까 2차, 2차고 최고차의 개수 B니까 15가 되겠죠. 이쪽도 15가 되네요. 따라서 껴있는 녀석은 15다. 결과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비슷합니다. AN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껴있대. 그러면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극한을 보내려는 애를 보니까 분자는 n제곱이고 분모가 좀 문제죠.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네. 그러면 쭉 나열을 해볼게. n에다가 1을 넣으면 1보다는 크고 a1이 2보다는 작고 2를 넣으면 2보다는 크고 A2가 3보다는 작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쭉 가서 AN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극한의 분모로 집어넣을 게 뭐냐면 얘네들을 싸그리 합한 애들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보다 작은 애들끼리 다 더한 거보다는 크겠죠. 이쪽 부분. 그리고 얘보다 큰 거보다 다 더한 것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부등호 왼쪽에 있는 제일 작은 애들을 다 더하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n이거든요. 그걸 다 합한 게 뭐냐면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k 요게 되겠습니다. 보다는 크겠죠. 누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an은 부등호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누구보단 작냐면 자 2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이것도 힌트를 얻으면 k를 1부터 n까지 마지막에 있는 n 플러스 1에 n을 k로 바꾸면 되죠. k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플러스 1은 뭐 등차수의 합으로도 해도 되는데 시그마 그냥 성질 이용해 봅시다. 얘는 시그마 k 더하기 k를 1부터 n까지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n 더하기 1 플러스 n 곱하기 1 n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통분까지 가볼게요. 얘는 그러면 2분의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n 플러스 3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온전한 식을 다 적어보면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는 n제곱 분자를 올려놓으면 자 지금 더하는 게 분수로 즉 역수 처리가 됐으니까 부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n을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는 2분의 n제곱 더하기 3n 그리고 n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에는 n을 무한대로 가져갈 때
2분의 n 더하기 1,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쪽을 보면요. 차수 비교해 보니까 n제곱 똑같아요. 2차고 분모에 있는 2가 올라갈 거니까 극한값이 2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도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이에 껴있는 녀석은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 2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